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함수로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페시피케이션인 콜백을 이제 이야기하러 나온 서재현입니다. 일단 콜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콜백의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백은 첫 번째로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함수 하나가 이제 기존의 observable이고 next, error, complete, subscribe 이런 기능을 함수 하나로 다 해내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신만의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npm에 올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모아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듈러하고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제 RX 같은 경우에는 observable 객체를 띄운다던가 프로듀스 객체를 띄운다던가 이렇게 좀 메모리 할당을 해야 하는데 콜백은 함수 호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정말 낮은 양의 메모리로도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건 라이브러리가 아니다 표준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를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이 밑에 있는 저 명세만 다 읽으시면 유틸리티를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백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도록 할게요. 콜백은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타이핑을 보면 이제 0과 1과 2의 유니온 타입을 받고 그리고 페이로드는 any 타입인 any 타입을 받고 보이드를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저 형태를 띄고 있으면 모두 콜백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제 콜백은 총 세 가지의 이제 행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트입니다. 이제 콜백이 저 앞에 타입이 0인 상태로 호출이 되면 이제 그 콜백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제 통신을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트, 서브스크라이버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deliver. 이건 이제 타입이 1인 상태에서의 통신인데요. 타입을 1로 하고 페이로드로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딜리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terminate. 타입을 2인 상태로 콜백으로 호출하면 이제 그 콜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끊는다라는 의미로 전해져서 이걸 terminate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콜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콜백 중에서도 데이터를 딜리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콜백을 source, 그리고 데이터를 딜리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콜백을 sync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가 0으로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또 다른 콜백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그리트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콜백은 보통 싱크가 들어가고요. 이제 핸드쉐이크가 있는데요. 이제 소스 콜백이 그리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0으로 호출되었을 때 두 번째는 싱크가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호출한 사람 입장에서 어디로 데이터를 받아야 될지 알려줬잖아요. 이 두 번째로 들어온 싱크를 이제 소스 콜백은 한 번 더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 녀석을 이제 그리트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핸드쉐이크는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터미네이션인데요. 이제 터미네이션은 타입 2를 사용해서 호출했을 때를 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경우는 unsubscribe 또는 에러가 터미네이션에 해당되고요. 이제 데이터 딜리버는 이제 그냥 콜백을 타입 1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페이로드 써서 페이로 넣어주는 경우를 이제 데이터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콜백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이제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리트하기 전에 핸드쉐이크가 일어나기 전에는 데이터가 전달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이 터미네이션 되었을 때도 전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터미네이션 된 이후에는 모두 전달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고요. 터미네이션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까 핸드쉐이크는 양방향이었지만 터미네이션은 단방향입니다. 즉 한쪽에서 언서스크라이브를 하거나 싱크가 언서스크라이브를 해주거나 아니면 소스에서 컴플리트를 내려주면 그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건 기본적인 명세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를 하나 키고요. 자, 우리에게 이제 콜백을 가지고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래밍은 첫 번째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터레이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콜백이 디자인되었어요. 일단 먼저 우리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할 때 콜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백이 아까 소스랑 싱크가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이제 소스가 0으로 호출되었을 때, 소스가 0으로 호출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페이로드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아까 제가 싱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건 옵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어렉스 써보셨죠? 이제 어렉스에서 서브스크라이버의 형태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우리는 옵서버에게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 호출하면서 옵저버를 넘겨주죠. 콜백도 소스를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타입 0을 한다, 타입 0을 주고 그 다음에 옵서버를 전해줍니다. 싱크죠, 정확히는. 얘는 서브스크라이브. 그 다음 이제 소스를 1로 호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옵서버에게 값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는 서브젝트가 아닌 이상이요. 그러니까 소스가 1인 경우는 무시를 하고요. 2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2인 경우는 unsubscribe에 해당됩니다. termination인데 이제 옵서버에이블은 값을 주기만 하지 받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얘를 에러를 통해서 옵서버를 멈추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를 줄 수는 없습니다. 소스에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unsubscribe가 되고요.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 같은 경우에는 1로 호출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1하고 데이터. 이건 이제 싱크가 데이터를 받는 경우입니다. 소스에게부터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이 싱크는 이 옵서버가 될 수 있겠죠. 소스에게 넘어간. 그러니까 얘는 넥스트죠. 그리고 이제 싱크 2가 있습니다. 2하고 이 타입 2인 경우에는 타입 2 뒤에 인자가 undefined이면 complete로 인식이 되고요. 그 뒤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에러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에러라면 이거는 에러. 그냥 고치면 얘는 complete가 되죠. 이렇게 옵서베이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콜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일단 먼저 소스 0은 그대로예요. 옵서버 이거는 subscribe고요. 그리고 source 1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풀을 할 때 쓰이는 거죠. listen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너레이터 통해서 이터레이블 객체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생긴 객체가 오잖아요. 디폴트로 이렇게 넥스트가 있네요. 뭐 컴플리트가 붙기도 하지만요. 이 넥스트를 호출하면 아시다시피 값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 넥스트를 호출하는 걸 소스를 1로 호출하는 거랑 똑같이 보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뭐 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죠. 리퀘스트를 위한 소스에게. 그리고 이제 소스를 다시 또 2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unsubscribe죠. 그냥 스킵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소스를 또 이 에러를 주면서 호출할 수도 있고요. 터미네이션 이제 에러를 통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싱크 같은 경우에는 또 0으로 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스를 다룰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죠. 소스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얘는 서브스크립션이죠.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이 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정호 소개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여기는 1이나 2를 호출해서 이제 에러를 전달하거나 또는 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풀할 수 있죠. 싱크 1은 다시 데이터고요. 그리고 싱크 2 뭐 이렇게 다시 에러가 일어났다라는 걸 소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컴플리트도 2로 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통신이고요.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닫고 일단 먼저 JS 피드를 열게요. 아까 얘네 장점이 모듈러다였는데요.
이제 그 모듈 나오니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콜백 중에서 소스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건 인터벌이라는 소스인데요. 이제 얘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면 그 시간마다 이제 숫자를 0부터 하나씩 넘겨주는 녀석입니다. 간단한 녀석이죠. 이 녀석의 코드를 잠시 JS 피들로 가져올게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이 코드를 보면 이제 먼저 피리어드를 받고요. 이건 간격이죠. 그 이제 콜백을 하나 반환합니다. 여기서 스타트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스타트냐면요.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았는데 1이 들어오거나 2가 들어올 순 없잖아요. 무조건 0으로 저를 서브스크라이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스타트가 0이 아니면 리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데이터를 주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내부에서 0부터 카운트하기 위한 카운터가 있고요. 셋 인터벌 피리어드만큼 이제 피리어드랑 셋 인터벌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아까 0으로 호출할 때는 이 싱크 자리에 옵서버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셋 인터벌로 매 초마다 매 피리어드마다 싱크에게 1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싱크에 그 다음 이제 아까 핸드쉐이크는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소스는 이제 다시 싱크에게 자신에게 이제 에러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서브스크립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스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싱크를 하나 가져올 건데요. 우리 이제 가장 간단한 싱크인 callback for each를 가져올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매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매 넥스트마다 이제 주어진 오퍼레이션을 실행시켜주는 간단한 싱크인데요.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 실행할 함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를 호출해 줍니다. 0으로요. 여기 이제 자신이 소스를 통해서 값을 받을 또 다른 콜백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옵서버죠. 이제 옵서버가 0으로 호출됐을 때는 톨백. 이 톨백은 이제 소스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서브스크립션을 여기서는 톨백이라고 불러요. 이 톨백을 받아서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이제 데이터가 1인 경우에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호출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이 녀석이 우리가 사용할 소스가 이제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리슨만 하는 게 아니라 풀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터미네이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녀석을 다시 호출해줘서 데이터를 얻어온다 라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한 콘솔 로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ole.log에다가 interval 그대로 우리는 1초 F12 이걸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함수로만, 그리고 몇 가지 마인드셋으로만 이렇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얘네들은 뭐 조금 더 나가자면 이제 이 콜백들을 모아둔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이 콜백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이 괜찮은 오퍼레이터 이런 거 있다 해서 그런 오퍼레이터를 모아둔 셋입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레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필터나 맵 같은 오퍼레이터들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이거는 제가 따로 작성한 건데요. 이걸 블로그 있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저는 저걸 좀 더 다양적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내려가서 example이 여기 있네요.
이제 이 콜백을 이용해서 만든 간단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걸 설명드려야 되나요? 설명해 주시면 좋죠. 이거 좀 복잡한데 얘는 일단 그냥 핵심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핵심은 이제 콜백 리액티브 이제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컴포넌트 자체가 스트림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엠브라이 패턴이라고 해서 사이클JS 사용하는 패턴을 도입해가지고 컴포넌트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간단한 로거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제가 작성한 이제 이거는 매 로그라는 이벤트를 받을 때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반환되니까 이 스트링을 모델로 이 카운터를 모델로 할게요. 이제 딱 프롭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처음 출할 때 프롭스라는 애가 등록되고요. 리액트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JSX로도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롭스랑 똑같고요. 이제 이건 이제 모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인텐트라는 이제 모델은 이 인텐트는 사용자가 한 인터랙션을 이제 프로그램이 받아들일 수 있게 파싱해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낸 increase라는 이벤트를 이제 프리브 카운트랑 어마운트를 더해서 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텐트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이제 컴포넌트가 해석할 새로운 모델, 새로운 스테이트로 전환해주는 거죠. 리액트로 따지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뷰, 그 밖에 있는 모델, 스테이트를 받아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네. 이거 자르도록 하죠.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뭔가 좀 많이 횡설수설했어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우리 그 RX 공부할 때. 사이클JS. 네, RFCS 메인테이너 분이셨나요? 그분이 저 패턴을 왜 만든 거지? RX가 있는. RX는 코드 라이브러리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쟤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RxJS를 만든 거죠. 예, 마인드스로 이제 RxJS에 있는 observable이랑 이터레이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Rx는 약간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이. 무겁고 그쪽의 방식을 또 알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코어 개념들 그리고 네, 그것만 자바스크립트 문법 기초 문법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런 가이드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핵심 코어는 짧고 간단하지만 저게 여러 오퍼레이션 붙으려면은 이제 오퍼레이션 싱크 콜백들이 여러 개가 생겨야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퍼레이터들. 네, 그렇죠.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생겨야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오퍼레이터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근데 이거 커뮤니티한테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네, 커뮤니티 드리븐이에요. 완전 메인테이너가 없거든요. 콜백 아이디어는 저렇게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그냥 우리 한번 심심하니까 이런 거 해보자 하는 거고요. 이분은 여기서 보면 위키에 있을 텐데 오퍼레이터들이 여기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Rx랑 같이 쓸 수 있게 하려고 포럼 옵서베이블이라는 것도 만들어놨고요. 뭐 포럼 프로미스, 이벤트, 인터벌, 뭐 포리치나 맵, 스캔, 플래튼, 테이크, 스킵, 필터 같이 이제 기본적인 머지는 내가 봤을 땐 여기에 그거예요. Rx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네. 먼저 그거 저 한번 적어볼까요? 머지 오퍼레이터. 다뭐 이런 거 있어. 어떤 거 멀지요? 컴비네이션 오퍼레이터 중에 머지 한번 볼까요? 이제 예제를 보면은 여기가 이게 예제죠. 보면 그냥 소스 이렇게 여러 개 멀지해주는 정도고요. 저런 거 좀 괜찮네. 근데 이거는 되게 RX 프로그래밍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콜 100이라고 하는 쟤네들이 말하는 어떤 사양을 토대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커뮤니티에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 보면서 오퍼레이터들 보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좀 쓰다가 이제 좀 더 하이 고수준의 뭐 RX로 넘어가거나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제 콜백을 마블로 테스트를 이걸 해보네. 구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 한다면 다 해먹고 저도 옛날 심심해서 이거 만든 거 있거든요. 재밌겠다. 콜백 그 오퍼레이터들 하나씩 만들고 저런 것들은 테스트 짜기도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거 쓰니 그 마브 테스트 쓰니까는 더 쉽더라고요. 또 여기서 옛날에 심심해서 하루 종일 만든 게 있는데 어디 보자. 콜백이 저런 건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제 그 리드미를 자세히 읽진 않고 콜백 타이틀만 딱 보고 아 약간 비동기 프로그래밍 하는데 또 재밌는 라이브러리나 아이디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나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개념이 안 잡혔는데 저때 이제 재원님 얘기해 주는 거 듣고서 RX 거의 RX인데 그냥 그쵸. 순수하게 구현된 RX라는 느낌. 그러니까 좀 라이트웨이트하게 하자. 그래서 좀 더 구현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콜백 이제 이거는 웹 컴포넌트 있잖아요. 커스텀 엘리먼트 API를 제가 콜백으로 랩핑한 건데요. 이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컴포넌트 하나를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굴릴 수 있게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돔 최저가 없이 리얼돔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리액트보다 더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퍼포먼스 테스트에서. 물론 규모가 커지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만큼 얘가 라이트웨이트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거.